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있으며 외환 시장에 대한 감시 범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한국을 환율 조작 의심 국가, 즉 환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한국만 단독으로 지목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모두 무역 흑자국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들입니다. 돈을 잘 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줄 세워놓는 걸 보면 역시 국제사회는 냉정합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인 2023년 11월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발표된 보고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를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에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합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평가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둘째, 국내 총생산 대비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셋째, 12개월 중 최소 8달 동안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이번에는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며 언제든 관찰 대상국에서 심층 분석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환율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1,500선을 돌파하는 순간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올라가도 환율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데 거실 가구가 새 것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하고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주요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화된 분석 결과가 환율 정책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매우 강력한 신호를 던진 셈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긴밀한 소통 라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번에 김민석 역시 이를 확인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며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굵직한 한미 간 현안이 터져도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인이 있다 한들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전화선은 있는데 수화기를 들 사람이 없는 꼴입니다.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이 해외 자산, 주식, 환율 시장 등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환율에 영향을 주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미국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배경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환율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상당히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 북한으로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 국가입니다.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이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행보에 따라 대한민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금융 질서는 붕괴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이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나라 경제를 벼랑 끝에 세워놓고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과 여러 이슈들은 이재명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초강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이며 환율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 무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여러 분위기와 통계 수치들은 이재명의 조기 몰락과 조기 레임덕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환율 관리에 실패하고 있으며 통화 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미국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율에 손을 댈 수도 있고 환율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모두 미국의 의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던 하룻강아지가 결국 한 번에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현 정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인물들을 보면 과거 대학 시절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지던 이들이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상식적인지 묻게 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조지아주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전직 대통령 기소 가능성 보도 등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국가 중 하나라는 시각이 존재하며 국민 중 상당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거대한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을 향해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작은 조각배로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